메이저리그 사커 MLS 오스틴 FC의 수비수 베사르드 사보비치는 MLS 올해의 수비수에 뽑히기도 했던 출중한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2차전 플레이오프 경기 종료 후 인터뷰 구역에서 심도 있는 성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쫓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한국인 천재 선수와 맞닥뜨렸을 때 신체적, 지적 측면에서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자백은 1차전에서 경험하였기에 2차전에서는 더욱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보다는 경이로움에 빠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돌파에 이은 왼발 무각슛은 모든 스포츠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었고 손흥민 선수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한 수비수 중 한 명인 베사르드 사보비치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ESPN 기자는 사보비치 선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사르드 선수, 1차전에서 손흥민의 스피드를 경험했고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돌파를 허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사보비치 선수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대신 방금 뼈아픈 교훈을 얻은 사람의 깊은 성찰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것은 제가 경기장에서 바로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낮은 목소리와 진심 어린 태도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저는 올바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러한 서두름은 곧바로 패배를 인정하고 더 깊은 설명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보비치 선수는 자신의 전문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빨랐다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왜 그 특정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 어떤 수비수에게도 따라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를 규명합니다. 초기 가속력은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경쟁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사보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리그에는 최고 속도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만 문제는 그의 가속 능력, 특히 첫 번째에서 5걸음으로 전환하는 폭발력입니다. 그의 가속은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공을 받고 가속을 시작했을 때 저는 즉시 반응했지만 단 처음 두만에 그는 이미 1m, 어쩌면 2m의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그 1m는 플레이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거리입니다. 고속에서의 방향 전환은 예측 불가능한 미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무력감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일직선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에 있는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극도로 미세한 방향 조절, 섬세한 몸 흔들기를 합니다. 수비로서 상대의 다음 달리기 방향을 예측하여 길을 차단하거나 각을 좁히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달리기를 그려내고 있는 사람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몸 흔들기 한 번 한 번은 수비수의 판단 과정을 리셋하도록 강제하고 그 귀중한 1분의 1초를 또다시 잃게 만듭니다. 정보 처리 속도, 즉 프로세싱 스피드는 처음 속도의 둔화 같습니다. 사보치가 강조했듯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불공정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그를 따라잡기 위해 110%의 힘을 다해 발동치는 동안 그의 두뇌는 여전히 완전히 다른 속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동시에 추격을 피해야 하고 동시에 고개를 들어 반대편에서 움직이는 데니스 부안과의 위치를 관찰해야 하며 동시에 완벽한 패스 각도, 패스 세기, 그리고 패스 타이밍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는 동시에 서너 가지의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뒤처지지 않기라는 단 하나의 일을 해내려고 겨우 애쓰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심도 있게 수행한 후 베사르드 사보비치는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의 완벽한 조화를 갖춘 선수를 마주했을 때 경험하는 절대적인 무력감에 대한 진실, 즉 마지막 고백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제가 그의 플레이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질문할 때 그 이유는 제가 느리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F1 자동차처럼 속도의 변화를 조절하고
뱀장어처럼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하며 슈퍼컴퓨터처럼 완벽한 패스 결정을 내리는 선수를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능력을 동시에 발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무력함을 무력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으며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령을 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존재는 인지할 수 있지만 그의 사고 과정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보다 한 발 뒤처져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 모두에서 말입니다.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손쉽게 만들어 보인 이유입니다. 그는 페인팅도 완벽했습니다. 그의 페인팅의 오른쪽 각을 열 줄 알고 데뷔했으나 그는 왼쪽으로 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왼쪽은 이미 각이 없는 공간이었기에 이곳으로 만들지는 상상도 못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흥민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왼쪽으로 각도를 열고 왼발로 무각 상태에서 슛을 때렸고 깔끔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우리의 수비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했기 때문입니다. 베사르드 사보비치의 설명은 즉각적인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희생자가 용기와 깊이 있는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독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비 전설이자 전 LAFC 선수인 조르조 키엘리니는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그 수비수는 매우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를 여러 차례 상대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중 가속, 즉 신체적 가속과 사고적 가속 능력을 동시에 갖춘 극소수의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관찰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더 빨리 달릴수록 그의 두뇌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차이점입니다. 육상 전설 마이클 존슨은 속도 전문가로서 그 수비수의 초기 가속력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다리와 엉덩이 근육의 비범한 힘을 의미하며 폭발적인 속도는 필수적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고속에서 신체 제어와 방향 전환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힘, 유연성, 그리고 최고 수준의 신경근 협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케빈 더 블라어 감독은 손흥민의 기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으며 최근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두뇌는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속도로 달리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패스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측 패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언론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베사르드 사보비치의 인터뷰는 미국 관객들에게 속도가 단순한 빠른 달리기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ESPN은 오스틴 수비수 손흥민의 두뇌 속도를 해독하다. 그를 쫓는 것은 유령을 쫓는 것과 같다. 라는 헤드라인을 게재했습니다. 아틀레틱은 단지 두 발이 아니다. 사보비치. 손흥민의 진짜 비밀 무기는 고속의 처리라고 폭로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보비치의 인터뷰는 단순한 플레이 설명을 넘어 손흥민과의 1대1 전투 내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전역은 손흥민의 지배력이 단순한 속도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천재적인 두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체적 힘과 지성의 완벽한 조합으로 어떤 수비수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상대 선수 자신의 용감한 고백을 통해 미국은 손흥민의 지배력 뒤에 숨겨진 비밀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전설은 빠른 달리기뿐만 아니라 달리는 동안 얼마나 빠르게 생각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완벽한 개인기로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고 가속력을 냈기 때문에 그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각이라도 줄이려는 수비수의 다음 스텝까지 간파하여 왼발 슛을 만든 것입니다. 오른발로 공간을 열어 손흥민 감차에 대비할 것을 미리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플레이오프 8강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밀러가 합류한 밴쿠버는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지배하는 팀입니다. 역습의 강점인 LAFC는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여 밴쿠버의 뒷공간을 공략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두뇌, 스피드에 MLS 전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